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로또 청약은 이제 없다. 그러나 해볼 만한 건 한번 찾아볼 만하다. 길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인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강동구에서 청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관심단지 3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리고 또 길동 신동아 재건축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또 천호 4구역의 더샵 센트럴시티, 이 중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저조한 청약 경쟁률로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59제곱미터만 놓고 본다면 최저 3.7대 1에서 최대 8.8대 1로 아무래도 84제곱미터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대입니다. 청약 대기자들을 약간은 호구 취급하던 공급자 측에서 진땀 좀 뺐을 겁니다. 비싼 분양가라는 건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공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줄줄이 나올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의 주변 시세, 그러니까 청량리 주변을 샅샅이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청량리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천호 4구역으로 알려진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금 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청약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름 약점이 확실하게 있는 지역이라서 쉽사리 분양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강동 헤리티지 자이 시원하게 분양가부터 보면서 과연 투자가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가 1층이 6억 5천부터 있고 고층은 7억 7천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단 둔촌 주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 주공 59 타입 최고가 기준으로 10억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20% 이상 저렴하긴 합니다. 여기가 당연히 입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둔촌 주공이 더 좋습니다. 둔촌 주공은 송파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대단지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과연 10억대, 7억 7천 이 사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만 봐서는 아직 확신은 안 들지만 아무튼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몸을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엔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와 3자 대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워낙 유명세를 탔던 곳이고 바로 직전에 청약을 한 곳이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이 자이 레디언트의 타워형인 59B 타입을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만 보면 7억 8,950만 원입니다. 이렇게 3자 대면을 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출신 성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 이거 나쁜 단어 같아서 취소하고 그냥 행정구역의 선호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강동구와 성북구, 저는 확실하게 광동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교통 환경을 봐도 자이 레디언트는 6호선 그리고 광운대역 GTX가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강남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9호선을 품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물론 광운대역 GTX가 있지만 여기는 거리가 조금 있고 아무튼 내 것 같지 않은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가 강동구의 노른자 땅은 분명히 아닙니다. 헤리티지 자이. 그런 의미에서 강동 전체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만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 길동 신동아, 여기는 어쩌면 그동안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5호선 길동역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이었지만 직선거리는 한 700m 정도 돼서 12분에서 15분 사이 거리로 초역세권은 분명히 아닙니다. 좀 멀다라는 느낌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이 생태공원역이 여기 단지에서 200m 거리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신데렐라급 탈바꿈 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여기에 그 지역적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강동구는 일단 천호동을 기준으로 먼저 이렇게 보면 백화점, 이마트, 로데오 거리, 5호선, 8호선의 더블 역세권 등등 상업시설이 전통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떤 강자, 대표되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곳에 천호 4구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또 관심을 받는 이유가 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집중도가 예전만은 못합니다. 예전보다는 살짝 처졌습니다. 물론 이 주변이 계속 정비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지역 최대 약점은 바로 학군입니다. 애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무서운 누나들이 있던 짧은 치마 입고 자꾸 말 걸고 막 이렇게 다 정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동네가 좀 어수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저같이 좀 체격이 왜소하고 빵 셔틀 할 것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긴 애들은 밤에 혼자 다니기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정비구역 매물을 살려는 사람은 또 참 많다. 이거는 또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둔촌 주공으로 유명세를 타는 이 동네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와 둔촌 주공 사이의 아파트들, 여기들은 둔촌 주공의 가격을 일단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둔촌 주공보다는 살짝 처지는 가격대를 꾸준히 계속 유지하면서 스물스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사업이든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이 지역은 성내 삼성이 선호도가 은근히 높고 신축급 아파트로 성내 올림픽 한양 수자인이 살짝 관심을 받는 것 이외에는 주로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거의 뭐 빌라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히 주목도가 낮습니다. 이쪽이 성내동인데 사람들이 송파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특징은 성내동이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는 거기에 2호선 잠실 나루역인데 지금은 이게 예전에는 성내역으로 불렸습니다. 성내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성내동 하면 송파구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껏 여기 동네는 송파구인 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뭐만 지어진다면 다 그 앞에 성내를 갖다 붙입니다. 이쪽 암사동을 중심으로는 선사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아닌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3,328가구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동시에 바로 옆이 한강이고 그리고 공사비 규모만 해도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 외에는 또 빌라촌 내지는 소규모 단지라서 여기가 딱히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개발 이슈 또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이쪽 동네는 고래힐로 불리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전통적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가 살짝 관심 밖으로 요새 잠깐 비껴나간 강동 롯데캐슬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학군이 비교적 강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으로 대표가 되는 이곳이 몇 년간 부동산 폭등기에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가 요즘은 폭탄을 계속 맞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여기도 좀 패스하고 나중에 이 동네 가격 변동은 따로 다시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이쪽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가 경기도인 줄 알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비관심 지역이었지만 바로 옆에 하남이 막 뜨고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막 뜨면서 은근슬쩍 고가로 아파트를 팔려고 시도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운 날 이 동네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여기는 요주의 인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 동네는 뜸해서 정확한 진행상 파악이 좀 어렵지만 이 동네가 재건축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상일동 지역의 인기가 확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쪽이 푹 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물론 재건축이 당장 내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주의 인물이 많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서야 여기를 추격 매수하려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둔촌 주공, 장이 4구역, 그리고 강동 헤리티지의 3자 대면, 그리고 이어서 강동구 전체의 부동산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강동 헤리티지 청약 할만하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입니다. 장이 자이 레디언트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장이 4구역보다. 장이 4구역은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가 2년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간다면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또 청약이 없어진 요즘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 기간 센 거 그냥 찍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청약 호객님 소리는 안 들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여기가 59 B타입짜리입니다. 지금 표시된 곳들 조금 빡빡한 느낌은 뭐 지울 수 없습니다. 단지 전체가. 방향을 보면 남동향, 남서향 배치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고층일 경우 조망권이 좀 가능합니다. 남서향 방향으로 보면 멀리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103동, 106동, 107동입니다. 롯데타워. 이건 그냥 혼자 분석한 거니까 뭐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롯데타워 안 보인다고 구독 취소하고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롯데타워 보인다고 집값이 더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끔 부동산에 자기 집 내놓으면서 롯데타워 보인다고 집 비싸게 내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지간한 변두리 아니면 뭐 어지간하면 다 보입니다. 롯데타워. 108동 남동향은 9호선 생태공원역이 보이고 일자산이 보입니다. 여기 일자산 뭐 이쪽에 공원도 있고 좋긴 한데 산이라기보다는 작은 언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원이 살짝 언덕배기에 있다 정도. 여기 생태공원 가면서 등산복 입고 가면 창피하니까 그냥 추리닝에 반바지 뭐 아니면 슬리퍼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59 B타입 평면도 보겠습니다. 타워형입니다. 거실 크기는 뭐 정확치 않으나 폭이 360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장이자이 레디언트의 59 B타입보다는 거실 폭이 살짝 작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뭐 여기도 실제 모델하우스를 제가 방문해 볼 계획이긴 합니다. 거실 폭이 작으면 그만큼 또 다른 부분이 크겠죠. 근데 뭐가 큰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안방에 따로 드레스룸은 없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안 보입니다. 그냥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평면도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판상형이 없다라는 게 물량 중에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청약의 흥행에 걸림돌이 될까봐 분양가에서 몸을 낮춘 게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현재 절대로 초저렴한 분양가는 아닌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막 여기 뭐 분양 안 하면 뭐 미쳐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매 제한이 10년입니다. 길게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또 다른 특이사항은 계약금 2차와 중도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보입니다. 한두 달 간격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입주가 24년 6월이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는 바로 옆 아파트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강동구 전체가 물론 지금 서울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동구도 지금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편이라 좀 넓게 여러 지역을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부동산의 비밀 청약 하나 가지고 2개의 영상을 만들려는 그런 꼼수 아니야? 이거 확 구독 취소해버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레드선. 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싶다. 부동산의 비밀은 정말 잘생겼다. 금방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레드선.